자, 일단 2시간 됐으니까요.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문 내용에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그 거짓 선동을 해왔던 민경욱과 공병호 등에 대해서 제가 그거 비판하는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이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촬영했지만 오늘은 그 대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그런 선거관리 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제가 고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대통령 탄핵은 단임제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문다. 공직선거관리제도 불신 확산의 주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유에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투개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운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에서 2023년 9월 11일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였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 확진자 소쿠리 대리투표 논란으로 책임지고 사퇴한 김세환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하여 28명의 고위직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발되었다. 이 사건 직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10월 10일에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취약점을 점검했던 국정원과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정원과 선관위 간에 이견이 있음을 핑계로 국정원과 선관위가 180도 다른 결과를 발표하여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극대화시켰다.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국정원과 선관위 내에 침투한 불순 세력들의 공작으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쏘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허위 보도 자료를 맹신한 채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선거관리 절차를 퇴행시키는 이적 행위를 자행하게 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조차 당시 국정원의 허위 보고로 인한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의 계엄군을 파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고 두 국가기관이 전혀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던 국정원과 선관위 실무자들과 이를 승인한 책임자들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서는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국기문란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부정선거 논란 확산의 주범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4.15 총선 직후 가로세로 연구소죠. 가세연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묵인 방조했다. 총선 완패 직후에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과 김세희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부정선거 실체를 밝힌다며 100여 곳의 선거구 재검표 소송비 명목으로
자금 60억 상당의 불법 펀드 모금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형식적인 고발 조치만 취하고 방조하여 보수진영 유권자들로 하여금 가세현, 공병호, 민경욱 등의 몰상식한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에 매몰되도록 방치하였다. 두 번째로 참관인과 일반 유권자에게 투개표 사무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 제22대 총선 직전인 3월 20일에 행실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총선 전에 사전투표 그리고 투표, 개표 관리 매뉴얼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개표 참관인들이 투개표 사무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제대로 참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개표 관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작한 사실이 있었다. 과거 2017년 보궐대선 직전까지는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의 늪에 빠져 투표 의욕을 상실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매 선거에서 패배한 전례가 있었는데 작금에는 보수진영 유권자들을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뜨려 투표 참가율을 떨어뜨려 매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하고 있다. 세 번째로 관내 사전 우편 투표 처리 절차를 고의로 사전에 홍보하지 않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관외 우편 투표 처리 절차를 사전 선거일이었던 4월 5일과 6일입니다. 사전 선거일 전에 홍보하지 않고 사전 선거 종료 직후에 보수 진영에서 선관위가 관외 우편 투표를 바꿔치기 하고 있다며 선동당하자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있던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이미 사전투표가 바꿔치기 당했으니 당일 투표해봐야 선거 패배는 자명하니 투표 의욕이 떨어져 적지 않은 수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를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완패로 이어졌던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관외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보관했던 이유가 관내 사전투표원 관리 절차와 달리 사전투표 종료일 이후부터 수차례 투입되는 점으로 인한 오해 확산을 막을 목적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사전투표 개시 이전에 관외 우편 투표 처리 절차를 공개했다면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 대거 참여하여 선거 결과는 지금과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자, 바로 밑에 보면 영상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8일 날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관외 우편 봉투는 선거 당일 4월 10일이죠.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인 18시입니다. 투표 종료 시각까지 오후 배송된, 잘못 배송된 거죠. 오후 배송된 관외 우편 투표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되어 관외 우편함에 투입하고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관외 우편 봉투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절차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 영상에조차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2017년 보궐대선 직전 대법원의 부정선거 개입을 묵인했다. 당시 유력한 홍준표 후보의 대법원 심리 계류 중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아시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민노총 하수인을 자처한 법원 노조원의 집단 요구에 굴복한 법원 행정처가 선거운동, 당시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4월 16일에
대법원 2부 김창석 대법관에게 배당하여 홍준표 후보의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중앙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도록 중앙선관위는 직무를 유기하였다. 홍준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에 대법원 2부 김창석 대법관에게 배당된 사건은 그해 12월 22일에서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 다음으로 선거 관리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관위가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중앙선관위는 부정 채용 등으로 입사한 조직 내 불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일소하라. 둘째, 사전투표, 투표, 개표 관리 매뉴얼을 선거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참관인들이 투개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국 시, 군, 구 단위 선관위에 선거가 없는 연도를 지정하여 30일간 사전투표부터 당일 투표 종료 후 개표되는 일체의 절차와 관련 장비를 전시하여 관할 지역 유권자들이 기한 내에 자유롭게 지역 선관위에 방문하여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개표 시스템이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임을 이해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라. 넷째, 투표지 분류기의 스캔 인식 기능을 완화하여 기표란에 찍히지 않은 유효표도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투표지 분류기 개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선거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공개하여 개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라. 다섯째,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참관 시 투표 준비 단계와 투표 종료 후 정리 단계에서 참관인들이 자유롭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여섯째, 사전투표 종료 시 투표소별 관내 사전투표지 발급수와 관외 사전투표지 발급수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개표 종료 시 선거구별 관외 투표 득표수 전체 합산 수치와 투표소별 관외 투표지 발급수 합산이 일치한지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일곱 번째,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입니다. 법령에 의거 성립요건, 정당 성립요건 흠결에 따른 유령 정당을 조속히 등록 취소하여 정당 민주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49개입니다. 49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 12월에만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곳이 3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총 52개의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22대 총선 때 38개 정당이 참여했고 그 중에 0.1% 미만으로 득표한 정당이 21개며 0.1에서 1% 미만 득표한 정당이 10개 정당입니다. 자, 정당 성립 요건은 5개 이상 시도당이 있어야 되고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한마디로 유령 정당들을 그냥 방치하여 매 선거 때마다 그 비례 투표용지가 50몇인지 1m까지 나중에는 갈 여지까지 발생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선관위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